이번 시간에 우리 스레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레싱이라는 거요. 스레싱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의 이제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이제 CPU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CPU가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하려고 봤더니 페이지 부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페이지 교체를 해야죠. 페이지 교체하자마자 또 처리하려고 보니까 또 페이지 부재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또 페이지를 또 교체해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CPU가 이제 뭔가를 처리하는 그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레싱이 발생하게 되면 CPU가 이제 뭔가를 처리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이제 족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족구 경기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좀 있으니까 이제 선수 교체하겠대요. 또 이제 선수 교체하고 나서 이제 족구 경기를 해요. 족구 경기를 하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교체하겠대요. 그리고 또 이제 교체하고 나서 또 경기를 하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교체하겠대요. 또 교체하겠대요. 계속해서 그렇게 선수 교체가 빈번하게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 족구를 실제로 이제 1시간보다 선수 교체한 그 시간이 더 길 수가 있다고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제 스레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스레싱이라는 거는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런 시스템이나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주 이제 페이지 부재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렇게 이제 페이지 부재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페이지 교체가 이제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이제 저하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렇게 나왔는데,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중이 이제 여러 개죠. 프로그래밍 그러면 프로그램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서 우리가 이제 메신저를 켜요. 메신저를 켜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두 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A라는 프로그램이 이 위쪽 이제 페이지 프레임을 이제 사용할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 이 페이지 프레임을 우리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페이지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개씩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두 개의 프로그램을 더 킨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 영역을 또다시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페이지의 개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가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페이지 부재가 많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많이 발생하면 페이지 교체 작업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CPU 이용률이 있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있습니다. 이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는 그 개수요. 프로그램을 이제 한 개 실행시켰을 때보다 프로그램 이제 두 개, 세 개 그렇게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CPU 이용률은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실행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의 이런 영역이 점점 이제 각각 이제 프로그램들마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줄어들 거라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겠죠. 페이지 이제 부재가 발생하면 이제 페이지 교체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페이지 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CPU 이용률은 점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의 그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CPU의 이용률은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높아져요. 높아지지만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가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되면 이제 스레싱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고요.
스트레싱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CPU가 이제 뭔가를 처리하는 그 시간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CPU의 이제 이용률은 급격히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트레싱 현상 방지하는 그 방법이요. 스트레싱 현상이라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는 방법에는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해 주면 돼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이제 실행을 시키더라도 한 두세 개, 세네 개 그 정도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막 10개씩, 20개씩 막 그렇게 동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버리면 우리 스트레싱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절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스트레싱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워킹 셋을 이제 우리가 유지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워킹 셋 하고 나왔는데 워킹 셋이라는 거는 우리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되는 그런 페이지의 집합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자주 참조되는 그런 페이지는 우리가 아예 주기억 장치에 이제 상주를 시켜서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해서 워킹 셋을 이제 유지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부족한 자원을 이제 증설하고요. 그리고 일부 프로세스를 이제 중단을 시킨다. 이렇게 해도 우리 스트레싱 현상이 이제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CPU 성능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인계치를 이제 예상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운영해서 스트레싱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싱이 뭔지 그리고 스트레싱 현상 방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